네, 오늘은 숫자로 보는 시장입니다. 오늘의 숫자는 바로 9만 전자인데요. 사실 삼성전자의 주가가 아직은 이 8만 원대 박스권에서 갇혀있긴 합니다만 9만 전자로 다시 한번 시동을 거는 모습입니다. 앞서 짚어봤듯이 내일 실적 발표도 있고 또 엔비디아 관련된 이야기도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은 뭐 경쟁사 입장에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바라지 않는 내용일 수도 네, 있지만 맞습니다. 전 IT 업계 또 우리 모두가 그래도 천하의 삼성전자 아니겠습니까? 어떤 식으로든 할 거다. 뭐 기대감들이 계속 있어 왔고 뭐 한두 차례 노이즈도 있었고 이번에도 이것이 뭐 확정이 됐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긴 하겠구나라는 기대감이 시장에서 반영이 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 발표 나온 내용을 보면은 엔비디아의 5세대 HBM3 퀄 테스트 품질 검증이 통과가 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런데 거기서 또 하나 이제 재미있는 것은 이 퀄 테스트 관련해서 PRA 통보를 받았다. 그러나 회사 측에서는 아니다. 네. 이렇게 또 부인 공시도 하면서 오전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극명한 시비 교차가 이루어졌다가 또 하이닉스는 하락폭을 만회를 시켰고 삼성전자는 상승폭이 좀 둔화됐다가 오후 들어서는 다시 또 서로 또 엇갈리는 이러한 모습도 보여주었는데요.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분기 내에 8단에 대한 인증은 획득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리고 12단은 4분기를 목표로 인증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또 여기에 이제 맞물려서 계속 이 시간을 통해서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지만 내일이죠. 이제 장 시작 전에 잠정치가 발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매출액만 해도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22% 이상. 작년에는 60조 정도였었는데요. 올해는 잠정 매출 자체가 73조 원대로 이제 정상화돼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네. 이제 보면 될 것 같고 무엇보다도 영업이익이 반도체 쪽 부분에서만 최소 4조에서 5조 이상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8조 2천억 정도. 이거는 이제 전년 동기 대비한다라면은 1,127% 이상 급증해 주는 걸로 예상이 되고 여러분들께 이 시간을 통해서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저게 이제 컨센서스란 말이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8자 밑으로 나오면은 이거는 또 쇼크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네. 거고 만약에 9자에 근접해 주는 뭐 8조 원대 후반이라든가 9조 원대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또 어닝 서프라이즈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서 접근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특히 우리가 기술적으로 봤을 때 계속해서 이렇게 추세의 어떤 상단이 바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83,000원입니다. 네. 잠깐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삼성전자가 1단계, 2단계 지지력들을 이제 보여주는 이러한 모습들이 이제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바로 직전에 이 고점대를 중심으로 흔들리는 모습이 연출됐지만 이 자리들이 77,000원, 8,000원이 잘 유지가 돼주는 모습들 그리고 바로 이 자리가 이제 돌파가 돼주면서 안착을 해주는 이러한 모습들이 이제 나타났죠. 여기서부터가 이제 중요한 관건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캔들상으로는 흔들리는 모습들이 연출되기도 했지만은 이렇게 상승 기조를 잘 보여주고 있고 이 마지막 이제 깔딱고개라고도 할 수 있는 이 83,000원을 종가상으로 이제 넘어가 준다라면 캔들은 빠르니까 먼저 올라갔죠. 그리고 추세에서의 다이아는 내일과 모레에 걸쳐서 여기를 돌파해 줄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키워줄 수 있는 거고 2011년도 1월 달에 96,800원 최고점이었죠. 네. 그 9만 원을 이제 향해서 정복하러 다시 갈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이 나와주지 않겠느냐. 그런 과정에서 바로 엔비디아에 납품할 수 있는 HBM과 관련된 얘기는 긍정적으로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거가 아니더라도 디램 낸드 가격의 상승이라든가 또는 다음 주죠 7월 10일 날 이 언팩 행사 등을 토대로 맞습니다. 하면서 뭐 CXL이라든가 또 뭐 유리기판 쪽과 관련된 계열사들과의 움직임 그리고 또 지금 논란이 있긴 합니다만은 내일 빠르면 내일 얘기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다면 최소한도 7월 10일 날 언팩 행사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HBM과 관련된 코멘트가 있지 않을까 이러한 부분도 우리가 좀 참고하면서 삼성전자를 갖고 있는 분들이나 또는 갖고 있지 못하신 분들도 좀 응원의 손길을 보내주면 좋지 네.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실적 발표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영업이익 8조 정도를 기준을 두고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그런데 오늘 이슈가 됐던 이 PRA 이야기가 사실 내부적인 기준 결정에 대한 부분이지 엔비디아 퀄 테스트와는 별개의 소식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이제 저도 사실 이 용어가 좀 생소해서요. 네. 이게 뭔가 이렇게 이제 봤더니 쉽게 얘기하면 내부적으로 공정이라든가 성능이라든가 효율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이 정도면은 네. 어디로부터 주문이 나오더라도 아무 문제 없어. 뭐 이런 어떤 이제 나름대로의 잠정 결론을 내렸다라는 거죠. 네. 그 이걸 가지고 이제 젠수랑한테 주겠죠. 맞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자, 우린 이 정도면 이제 됐다고 봐. 니네들 스펙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게 맞겠니? 이제 그렇게 되는 게 퀄 테스트가 되겠죠. 네. 그런 과정이 남아 있고 또 하나 이제 여러분들도 아시겠습니다만은 어떠한 이런 제품 하나가 만들어지고 그동안 논란이 있었는데 새롭게 이제 오케이 통과가 됐어. 한다라고 했을 때 그 제품이 뭐 오늘 내일 뚝딱뚝딱 나오겠습니까? 아니죠. 관련된 어떠한 그 업체들 또는 너는 어떻게 공급을 해줄래? 안정적으로 해줄 수 있겠어? 지금은 일단은 SK 하이닉스 쪽이 중심이 되면서 그 공급망들이 다 형성이 됐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새롭게 뭔가 또 구축을 해야 된다라는 거. 이러한 부분에서는 조금 더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이러한 부분도 염두에 두시면서 정말 저 PRA라는 부분과 퀄 테스트 이것이 같이 맞물려서 잘 통과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 PRA 그리고 퀄리티 테스트 관련된 이야기로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SK하이닉스와 HBM 장비 대장주로 꼽히는 한미반도체는 비슷한 주가 흐름을 보였는데요. 장 초반 플러스권에서 급락세가 연출이 됐습니다. 이것도 오늘 삼성전자 엔비디아 이슈로 설명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이런 거죠. 남의 불행은 나의 행복이고 또 남의 행복은 또 나의 불행이 될 수도 그렇네요. 있고 뭐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SK 하이닉스하고 또 한미반도체도 연관이 되긴 합니다만은 네. 일단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라는 그 축에서만 봤을 때 거의 뭐 독점적으로 공급을 해왔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만약에 강력한 경쟁자가 나타난다라고 했을 때는 여러 가지 면에서 조금은 뭐 매출이라든가 성장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영향을 받지 않겠느냐 이런 네. 우려가 단기적으로는 투자자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거고 또 워낙 뭐 삼성전자 대비해서 SK하이닉스라든가 한미반도체가 주가적인 측면에서도 고공행진을 해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조정도 좀 보일 만한 시점에 저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 매물도 나왔던 게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올해 HBM 시장이 전년 대비했을 때 한 4배 정도 성장을 하면서 184억 불 이상 이렇게 시장 캐파가 커질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특히 올해 4분기에는 HBM3 12단 양산에 따른 ASP 단가적 평균 판매 단가도 증가해 줄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면서 수익성 개선도 더욱더 빠르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 무엇보다도 이제 제품이 양산이 된다라고 해서 다 통과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이번에 실적 발표하면서 전망도 그렇고 조금 부진하게 나왔던 가장 큰 이유는 HBM을 공급은 하긴 하지만은 수율이 너무 안 좋다라는 거죠. 뭐 일부에서는 뭐 50% 미만 그것도 안 된다. 뭐 20-30%밖에 안 된다. 이런 네. 얘기가 있는데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70%대에서 80%대까지 넘어간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대단한 수율을 보여준다라는 거고 그것은 전부 다 이익으로 계산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바로 이런 부분들이 SK 하이닉스가 뭐 삼성전자 너희들 와봐. 그래도 우리는 더 흔들림 없어. 네. 이렇게 상당히 경쟁력 우위에 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뭐 확인된 바는 아닙니다만은 뭐 지금 현재 전개되고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에 비하면 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뭐 CEO나 CF들이 거짓말을 했겠습니까? 내년도까지 다 완판이 됐다고 그러죠. 네. 뭐 이러한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이 또 긍정적으로 작용이 계속되는 거고,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하반기에 12단을 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양산을 하면서 누가 더 좋은 수율과 안정적인 공급을 해줄 것이냐. 이 부분이 또 하나의 판가름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미 선점을 했다라는 거는 쉽게 다른 쪽이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 이제 추가 생산량에 대한 오단은 줄 수 있을지언정 네. 기존의 어떤 부분들은 유지를 할 수 있다라는 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한미반도체를 또 예를 든다라면은 사실은 이 본딩 기술과 관련된 부분은 상당히 독보적인 기술 뭐 다른 데도 있긴 합니다만은 네.
수율 경쟁이라든가 이런 가격 경쟁력 면에서는 상당히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보면은 좋을 것 같은데 한 가지 이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거는 이 디램이라는 거를 적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디램을 생산하는 데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두 개밖에 없죠. 물론 절대적인 캐파는 뭐 50% 이상을 장악하고 있는 삼성전자라고 할지언정. 네. 그런데 이 세계 디램 업체에 누가 두 군데나 공급해 주는 데가 한미반도체밖에 없어요. 이런 부분들은 그만큼 본딩 기술에 대한 기술력과 그리고 또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고요. 또 거기에 한 발 더 나아가서 이제 뭐 12단이라든가 또 다른 쪽으로도 진출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하이브리드 본딩 기술도 개발을 했고 이제 제품에 적용을 하려는 이러한 모습들을 지금 한미반도체가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를 감안하면 삼성전자로 자기네들 제품도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 네. 그러면은 뭐 세계 글로벌 디램 업체들을 전부 다 고객사로 두면서 한미반도체는 뭐 승승장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뻔했는데 뭐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만은 이런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것이 이제 무산되는 게 아니냐라는 네. 그러한 것까지도 오늘 좀 흔들리는 모습들이 나오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삼성전자에 들어갔으면 더 좋았겠지만 물론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충분히 SK하이닉스 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그리고 다음 주면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 공급했던 물량들이 이제 계약 기간이 끝난단 말이에요. 네. 추가적인 어떠한 움직임이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이러한 부분도 우리가 한번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 주가의 위치를 한번 잠깐 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SK하이닉스와 한미반도체를 같이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지금 추세의 모습들을 보시면 정말 뭐 SK하이닉스는 엔비디아의 그러한 그 흐름들과 마찬가지로 아주 안정적인 작년부터 올해 내내 이러한 중간중간에 이렇게 정거장은 물론 있죠. 그렇죠. 정거장은 있지만 상승의 흐름들이 이렇게 크게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지금의 모습이 이제 조금 주춤거리면서 변동성으로 연출될 수 있는 그러니까 쉬어가야 된다. 이런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캔들하고 이렇게 같이 보시면 지금의 위치들이 현재 시점에서 여기 구간들처럼 이렇게 좀 가격과 기간 조정을 보일 만한 위치에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종목의 하단부를 어디로 볼 것이냐. 순간적으로 밀려 내려왔었던 자리 요 21만 원부터 단기적으로는 요 한 23만 원 라인 정도를 여러분들이 지지와 저항의 관점으로 보셔도 큰 무리가 없지 않겠느냐. 그렇다면은 여기서 지지를 보여줄 때는 이 중심값인 22만 원을 중심으로 해서는 지지 공방을 벌일 가능성도 높다. 이렇게도 여러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문제는 하이닉스를 여기서 밀릴 때 살 것이냐 아니면은 상승 여력이 충분히 있다고 보여지는 삼성전자를 살 것이냐 이런 논리도 적용이 됩니다. 네. 저는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삼성전자에 일정한 비중을 실리는 것도 좋다. 그리고 어떠한 지금 고점에 대한 부담감이 있고 단기적으로는 어떤 스윙 플레이가 가능하신 분들은 SK하이닉스를 접근하시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는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는 전략으로 삼성전자를 그냥 갖고 가시고 네. 그리고 일정하게는 SK하이닉스를 매매하시면서 접근하는 것도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미반도체도 한번 우리가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뭐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1차부터 시작해서 작년 6월부터 지금까지도 계속 끌고 가면서 다음 목표가 지금 21만 원을 눈앞에 두고선 지금 이제 흔들리는 이러한 모습이 연출되고 있는데 이 종목 역시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횡보해 줄 수 있는 구간으로 접어들었다. 그리고 직전의 고점에서 지지력을 보여주었던 자리들이 바로 이제 오히려 저항이 돌파가 된 자리죠. 결국 15만 원 자리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 종목 역시 15만 원을 하단으로 하면서 이 자리가 추가적으로 오버슈팅 됐던 자리들을 감안한다라면은 18만 원 사이에서 지지와 저항으로 좀 더 횡보해주는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겠느냐. 이러한 관점으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결국은 다음 달에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 뭐 한미반도체도 계속해서 실적단에 대한 긍정적인 얘기들은 나오고 있으니까 여기 시점에서 오늘 순간적으로 뭐 밀려 내려오는 15만 원 초반까지의 자리들이 어느 정도는 이제 지지력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위치로 접근하지 않겠느냐.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라면 마찬가지로 SK하이닉스가 움직일 때 같이 동반해서 움직여주는 게 한미반도체란 말이죠. 그러한 측면에서 본다라면
SK 하이닉스의 하단부에 대한 지지력, 상단 근접했을 때의 저항. 마찬가지로 한미반도체 역시 15만 원에 대한 지지력 그리고 18만 원에 대한 1차 저항. 이러한 부분을 염두에 두신다면 매매하시는데 큰 무리는 없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HBM 관련해서 반도체 대표주들 주가 흐름과 경쟁력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 외에도 오늘 삼성전자향 종목들 중에서 급등세가 나온 종목들이 꽤나 보였는데요. 이오테크닉스도 좋았고요. DIC, 원익 IPS 다 괜찮았는데 이 중에서 특별히 눈여겨볼 만한 종목 있을까요? 시간이 되면 아주 의미 있는 질문이시고 네. 하기 때문에 이 세 종목을 우리가 현재 추세를 가지고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오테크닉스를 한번 먼저 추세를 보시겠는데요. 좋은 고점을 형성해 주고 나서 순간적으로 급락세가 계속 이때도 이제 삼성전자에서 HBM 납품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같이 올라갔단 말이죠. 네. 그러고 나서 이제 반납을 했는데 지금 위치가 말이죠. 아주 또 절묘하게 직전에 이 저점을 형성해 주었던 저점과 고점이 형성해 주었던 이 자리에서 하방을 잡아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또 공교롭게도 이러한 시점에서 오늘 또 얘기가 나오고 주가가 이렇게 급등을 해주는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 흐름들을 감안했을 때 캔들은 당연히 여기서 18만 원도 살짝 이탈되는 이러한 모습도 연출되긴 했습니다만은 바로 이 자리를 다 만회해주는 이러한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오테크닉스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저점은 확인이 됐다. 그리고 삼성전자의 납품 얘기와 더불어서 조금 더 추가적인 노이즈가 나올 때마다 출렁거리긴 하겠지만은 충분히 홀딩 내지는 저점에서의 매수 공략 가능한 그런 어떤 움직임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네. 또 하나 아까 원익 IPS였죠. 자, 원익 IPS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원익 IPS의 경우에도 지금 이렇게 같이 동반해서 움직여 주었던 이 흐름 이후에 이 종목도 바로 직전에 저항이었던 자리가 아주 이 지지 라인으로 바뀌어 있는 이러한 추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작년 11월 달에 고점 자리였었죠. 그리고 이 자리가 이제 강하게 돌파가 되고 밀려 내려오는 자리. 지금 어떻게 보면은 상승폭의 50% 정도에서의 지지력을 보여주고 있는 위치에서 이러한 재료가 나오고 급등에 이러한 패턴으로 지금 이제 진행이 됐다라는 거는 한 번 더 출렁출렁은 있겠지만은 다시 이 고점을 트라이하러 가는 그런 모습이 충분히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 네. 또 한 종목이 바로 DI였는데요. DI는 지난달에 저희 우리 코너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아주 좋은 그런 수익을 거두고 있는 대표적인 종목 아니겠습니까? 이 종목은 오히려 말이죠. 추세가 이렇게 흔들림 없이 잘 살아있는 모습들입니다. 그리고 현재 위치에서 본다면 최근 들어서 3, 4일 동안 순간적으로 이렇게 이탈이 됐다가 곧바로 거래가 다시 실려주면서 급반등세로 연출해주는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종목의 경우에는 이제 빨리 26,000원을 회복을 해준다라면 다시 또 직전 고점 돌파하러 가는 이러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어제 오늘 시장이 이렇게 변동성이 있을 때 22,000원, 3,000원, 24,000원 이하 자리에서는 추가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타이밍이었다라는 거. 이따가 핫베스트 시간에 이 종목이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예,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